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미국이 긴급 기습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사실 FOMC가 열리면서 추가 금리 논의가 될 것이고, 사실상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일 때 이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지, 지금 상황에 하는 것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깨부셔지고 바로 긴급 기습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이 재선을 또 앞두고 있고, 이 상반기의 경기 지표가 완전히 뭉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적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마디로 폭락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왜 미국은 긴급적으로 이렇게 기습적으로 제로 금리로 큰 폭으로 인하를 했으며, 어떤 의미로 폭락을 막는 조치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 한국과 부동산은 어떤 방향으로 또 흘러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바로 이 요즘의 주식장과 비슷하게 폭락 그림이 나오네요. 그죠?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5%죠. 그리고 2월 27일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3월 15일 일자로 1% 포인트 전격 인하했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0에서 0.25%, 말 그대로 제로 금리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4차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7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에 5천억 달러 정도를 국채 매입에, 그리고 2천억 달러 규모를 이 모기지 증권, MBS, 주택저당증권에 돈을 풀게 되겠죠. 16일부터 4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카드를 많이 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 규모가 더욱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사실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준금리를 제로로 끌어내리고 양적 완화로 이 시장의 충격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조치만으로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 이거는 상당한 오판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에 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언급이 안 됐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유가의 폭락과 관계된 이 채권들입니다. 미국의 셰일 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업들의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이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 달러 강세,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하락, 이런 것들을 임시 방편으로 막아줄 뿐이지,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길게 가면은 의미가 희석되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경제 위기가 극복이 되려면은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 먼저 코로나가 진정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이 국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가 정말 극적인 반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사실상 코로나가 진정되는 시기가 맞다, 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FOMC에서는 금리 인하 조치를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워낙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미국채까지도 하락을 하고 강달러로 돌아섰기 때문에 경기의 추락이 바로 다이렉트로 크게 올 수 있는, 그야말로 대공황이 올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이렇게 채권 매입까지, 양적 완화까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경기를 성장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기보다는 폭락을 막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왜? 자, 최근에 주식이 역대급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채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더욱더 심각해지자, 단계 자체가 격상되자
이 미국채까지 하락을 하면서 강달러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자, 미국채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 금리 자체가 오릅니다. 그리고 미국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 동조화가 이루어져 있고 통화 스와프 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많은 폭락 방송에서 얘기하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폭락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업들과 이 모기지, 이 버틸 힘을 주는 거죠. 버틸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자산을 떠받들여 주는 겁니다. 금융자산을. 그리고 미국채를 매입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기업들, 또 어려운 이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채를 전격 매입하면서 양적 완화 전략을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 지연이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폭락을 막고 지연시킨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시장 금리 안정화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패닉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번 조치로 달러 가치는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서 환율은 또 안정화가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길게 가는 것, 이 두 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금리를 인하를 하던 뭘 하던 간에 지금 사태를 좀처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은 이 기업과 주택이 버틸 힘을 투여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저금리로 만들어서 기업들하고 가게에 버틸 힘, 돈을 또 빌려주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성장이 아니라 버티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고 계실 텐데,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그러면은 부동산 폭등,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수요 심리 자체가 위기 상황입니다. 뭘 사는데 주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주식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식료품이나 일단 마켓, 백화점 요런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일제히 계속적으로 추락하거나 아니면은 버티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지금 이 주택 가격 폭등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만약에 잠재워지는 시기에 이러한 조치가 들어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들어갔다. 이러면은 부동산 가격에 유입되는 자본이 많아지겠지만 지금은 위기로 인한 수요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좀처럼 이렇게 부동산에 자본이 흘러갈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달러를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고, 이 금융시장, 글로벌적인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지금 국채고 나발이고 너도 나도 달러 사고 있는 상황으로 가니까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싶어가지고 조치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이 조치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 일단은 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의 조치입니다. 그만큼 큰 파장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 한국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한국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단순히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조치가 폭등을 낳는다라는 공식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부동산에는 각종 규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수요 심리, 매수 심리 자체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 코로나의 진압 과정에까지 상태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는 이제 확진자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어쩌면 진정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속단하긴 이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결정하시고 진입해도 늦지 않을 거다. 잠깐 몇 주 동안이든 한 달이든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만약에 이번이 진정되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자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는 이 부동산 폭락과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 재건축 시장에 대한 투자 자본이 많이 투여된 종목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워낙에 시장에 자본이 많고요. 대기 중인 자본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큽니다. 물론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우리나라만 홀로 지금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잡히면 가능성이 글로벌적으로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폭락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 진정이 되지 않고 확산되고 정말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시장금리 오르고 또 많은 기업들이 도산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고가 이어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해고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뭐 이런 상황, 또 금리 높아지고 가계부채 터질 위험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까지 온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기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속단하긴 이르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실거주가 강한 지역 9억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악재가 적은 편에 속하고 대기 수요자들 아직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거주가 강한 지역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번에 긴급하게 아주 파격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 양적 완화 4차로 들어가는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되고 우리나라 그리고 부동산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주 살짝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불안해 하시지도 마시고 너무 또 자신만만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